네, 어벤져스 전략회의 12월 31일 화요일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2024년 마지막 날입니다. 참 우리가 보통 이런 날을 보내면 다사다난했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근데 참 올해는 이 다사다난이란 말 자체가 하기가 참 민구할 정도로 너무나 많은 충격적인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이번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날에도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참 하루하루 정말 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 연이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돌이켜보면 올해 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정치권에 처음으로 입문을 해서 그나마 이제 국민의힘에 조금의 희망의 씨앗이 보였습니다. 특히 총선이 앞두고서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그래도 국민들에게 새로운 어떤 희망을 주었는데, 근데 그 과정에서 보면 결국 윤한 갈등이라는 그 갈등과 함께 이종섭 사태, 대파 사태, 또 의대중원 2,000명 사태 등등으로 인해서 정말 이 보수에게 힘든 나날의 연속이었습니다. 결국 40총선이 108석이라는 정말 간당간당한 의석으로 결국 끝이 났습니다.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은 정말 더 황당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대표 선거에 나서서 63%에 달하는 지지로 당선이 돼서 나름대로 변화와 개혁을 꾀했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친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면서 결국 이 개혁들이 성공하기가 꽤 어려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급기야 윤석열 대통령의 12월 3일 비상계엄이라는 정말 헌정사에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을 범함으로 인해서 정말 모든 것이 다 쓸려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오늘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참 한 해 저도 뭐 그래도 살았던 걸로 보여지는데, 네. 우리 지원님도 정말 올해만큼 이렇게 일이 많았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거 직업적으로 이걸 하는 사람인데도 매일같이 새로운 소식 뉴스에 인이 배긴다라는 이런 말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그런데 참 소화시키기 힘든 그런, 어찌 보면 거의 일어나지 않을 일들, 네. 10년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하는 일들이 요 한 해에 집중적으로 터져버린 게 아닌가 할 정도로요. 참 소화시키기 힘들었는데, 이걸 정치 문제를 업으로 하는 저희들이 이렇게 소화시키기가 어려운데, 네. 일반 국민들은 오죽하셨을까, 네.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네. 글쎄 말입니다. 우리가 IMF도 겪었고 금융위기도 겪었고 코로나도 겪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과정들을 거쳐서 그래도 조금 정권이 바뀌면서 좀 살만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윤석열 정부가 참 5년 임기도 다 못 채우고 중도에 이런 일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참 우리 스스로 좀 자괴감이 들기도 하고, 더욱더 2025년에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이 정말 더 끔찍하게 느껴지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참 내일이 제야의 종소리 들으면서 1월 1일 날 그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를 참 드리고 싶긴 한데, 참 너무 입에 발린 이야기 같아서 어쨌거나 견뎌내셔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새해에는 정말 여러분 견뎌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많이 눈앞에 전개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어온 일들, 그보다 더한 일들이 또 벌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건 여러분들 꿋꿋하게 견뎌내시면 결국 저는 정의가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얼마만큼 우리가 잘 견뎌내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 조국 사태 때 참 많은 그동안의 인적 관계가 정리가 됐습니다. 조국 사태로 인해서. 또 이번 사태를 탄핵 국면을 겪으면서 또 한 번 우리 내부의 또 인적 관계가 좀 많이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을 결사옹위해야 된다는 분들이 계시는 반면, 빨리 이걸 딛고 넘어서서 변화와 쇄신을 해야 된다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참 이게 너무나 간극이 크기 때문에 참 이걸 좁혀지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어쨌건 참 인간관계도 끊겨지고 여러 가지 어떤 상황 자체가 어렵게 하고 또 대규모 참사가 일어나서 많은 분들의 가슴 속에 지금 뭐 상처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마음의 상처가 오늘 12시를 기해서 깨끗하게 씻어 내려가고 내일은 좀 더 희망을 가질 수 있었으면, 참 희망이란 게 저는 이렇게 가슴 뛰는 말이고 이렇게 중요한 말인가 하는 걸 아마 이번에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뭐 희망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뭐 어찌 보면 이제 상투적인 문구 어구가 돼버렸는데, 지금 뭐 이 땅에서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참 2024년만큼 이 대한민국에서 보수로서 살아가기가 이렇게 힘들었던 해가 또 있었을까 글쎄 말입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 보수는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그다음에 김영삼 대통령의 민주화에 이어서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명박 대통령 시절 대한민국의 선진국 진입이 네. 달성이 됐다. 이렇게 보면요, 건국과 산업화, 민주화, 그리고 선진화까지 이 대한민국의 주도 세력이 보수였다. 네. 이런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2월 3일에 시대착오적인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은요, 네. 이 보수 정치 세력이 그간 거둔 업적 중에서 저는 민주화 부분 있지 않습니다. 네. 그거를 스스로 지워버리는, 그렇죠. 정말이지 자기 파괴적 행위를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참 이 업보를 또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또 갚아 나가고 새로운 걸로 동력으로 삼아 나갈지 참 힘든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견뎌내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게, 그래도 세월이 좀 흘러가고 먼지가 좀 가라앉으면 국민들도 이제는 조금 이성적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실 수 있는 뭐 그런 시간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래도 한 해 동안 여러분들 저희와 함께 꿋꿋하게 이렇게 견뎌내 오셔서 너무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내년 한 해도 저희들 항상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끝끝내 우리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있겠다는 그런 약속 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우선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서울 서부지법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은 처음이라고 그래요. 지금 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는 꽤 대규모 시위가 지금 벌어지고 있고, 지금 아마 이 관저 안에서도 경호처의 움직임이 굉장히 지금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오는 1월 6일까지 이 체포영장의 시한이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1월 6일까지는 어떤 시기든지 꽤 충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지켜보고요. 자, 그리고 오늘 어제 출범했던 권영세 비대위가 그 성격을 좀 드러냈는데, 글쎄요, 지금 이 비상대책위원회잖아요. 네. 비상대책위원회가 안정을 희구한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아니, 비상인데 왜 안정해야 돼요? 비상이면 비상답게 급박하게 움직여내야 되는 것이 비상대책위원회인데, 그렇죠. 비상인데 우리는 안정을 통합과 화합을 하겠다. 더군다나 그 내용을 보면 참 저 광화문 이 정광훈 목사 세력과 오히려 거기에 수렴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은가라는 큰 우려가 있습니다. 자, 그 문제하고 이재명 대표가 변호사를 선임을 했는데요. 본인이 1심에서 무죄가 났던 위중교사는 변호사를 선임을 한 반면, 본인이 1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이 공직선거법에 대해서는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제가 한번 취재를 해봤습니다. 그 문제도 한번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첫 번째 시로 넘어가겠습니다.